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500조 원전대장 이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기업들이 하나 둘씩 이슈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이 기대되는 가운데 미리미리 준비해 봐야 될 만한 종목들을 하나씩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략할 만한 한전 KPS,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도 이제 일진파워는 이미 지금 핵융합으로 급등해 버려 가지고 사실 이걸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지만 요 해당 종목은 공략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너무 큰 이미 급등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공개하지 않을 거고요. 한 5개의 종목 이내로 할 건데 벌써 한 3개 정도 공개가 있고 오늘 한 가지 공개를 할 거고 남은 한 가지는 향후에 하나 더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종목이 근데 저는 생각보다 변수 없이 계속해서 매출 영업이익 상승이 다른 기업들보다 뚜렷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편입할 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설명드리지만 감사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11만 명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다양한 선물을 내어드리고 있죠. 바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추천 종목과 자료집들 100%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주 눌러서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해서 대장주 자료집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게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매일 뭐 시장에 대한 급등 추천 종목들, 시장이 뭐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뭐 좋을 때는 많이 추천드리고 안 좋을 때는 많이 안 추천드리면서 뭐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보일 때마다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 대한 코멘트도 싹 나눠드리고 있는 시장의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우리 감사한 마음에 여러분께 내어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 성함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료 어플리케이션만 이용하시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우진이라는 기업인데요. 우진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꽤나 많이 유명한 기업이라서 우진엔텍, 지금 이제 모 회사입니다. 우진엔텍에 지금 우진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원전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뭘 하는 기업이냐?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원전 해체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고리 1호기가 원전 해체에 들어간 거 다들 아십니까? 지금 11월 중순부터 해체 공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 고리 1호기가 해체가 되는 건데요. 고리 1호기는 이달 11월 중순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은 설비부터 해체 공사에 착수해서 건물 내 성명과 보온재를 우선 철거한 후 터빈 건물 설비부터 단계적으로 해체해 나가게 됩니다. 먼저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은 비관리 구역 설비 해체 공사가 끝나면 2031년 사용 후 핵 연료를 반출한 뒤 방사선 관리 구역에 대한 해체를 거쳐 2037년 해체를 끝마칠 계획을 지금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이 시작됐는데 과정이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전입니다. 안전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원전 해체할 때 다양한 이 건물 자체를 부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격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방사능이 유출이 되는지 실시간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은 설비부터 진행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방사능 원자력 발전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방사능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건 당연하고 까딱 잘못해서 해체 작업 중에 지금 이제
어떠한 유출이 의심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은 설비를 한다라고 해도 방사능 계측 장비를 통해서 방사능이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 건물 안에도 이 지금 노후화돼서 아직 가동이 되지 않는 이 장비 안에도 이 건물 안에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계측 장비를 통해서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계측 장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특히나 이제 원전 해체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소장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핵 발전소, 핵 설비를 보호하는 경납고가 붕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공격의 지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원전 경납고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핵심 안전 시설입니다. 오래된 원전을 놔두면 이게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존에 이제 핵 사용 후 핵 연료 전지가 뭐 보관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이기도 하고요, 그죠? 뭐 공식적으로 뭐 안전하게 핵 연료 전지봉을 보관하는 곳이 존재는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만 한국에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이거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유럽에서 한 군데 제외하고는 진짜 제대로 만들어진 곳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런 경납고들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 그대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이런 핵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 작업을 미리미리 진행해 두고 이런 경납고 같은 것들도 옮겨두는 방향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여러분들께서 응용한다라고 하면 사실 핵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 한번 이 만들어지고 나면 해당 지역에 뿌리 깊게 오랫동안 지배적으로 몇천 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서 방사능에 해당 지역이 남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원전 해체하고 나면 그 지역에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 지역에 뭐 무슨 건물을 짓겠습니까? 건물 짓고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그죠? 위험을 감수하고 갈 리가 없겠죠. 뭐 아무리 재처리를 했다라고 해도 표면적으로 재처리가 돼 있어도 땅속 깊이에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꽤나 높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부지는 또 다른 원전을 건설하는데 활용되는 방법 이외에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한국과 같이 원전 부지가 부족한 국가라면 더 안전하게 설계된 원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원전 해체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곳으로도 결정이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작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도 피해갈 수 있고 새로운 원전 부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 건설을 좀 해체를 기술은 가지고 있을수록 너무 좋은데요. 이런 원전 기술을 이번에 천천히 첫 번째 지금 현재 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서서히 한국도 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서 지금 현재 뭐 일본의 해체 작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18개 폐로가 예정된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서 원격 조정 로봇을 투입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과거에 후쿠시마 원전 유출 사고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 유출 사고를 막고자 전 세계가 뭉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투입하지 않고 방사능이 워낙에 짙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었고요. 그 작업 속에서 원격 조종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최근에 안 그래도 로봇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해당 부분이 더욱더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투입돼서 지금 이제 원전 해체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확실히 원격 조종 로봇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을 만한 로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필요하겠고요. 굉장히 중장비 중에 굉장히 이제 콘크리트를 좀 뚫거나 이제 파쇄하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무 무거운 물건들을 들거나 부술 수 있는 지금 이제 강력한 유압식 기술이 유압식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충격을 좀 줄 수 있는 로봇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형 로봇하고 추가적으로 중장비형 로봇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까딱 잘못 건드려 가지고 뭔가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뭐
추가적인 뭐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인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양한 상당히 많은 계측 장비들이 다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온도부터 시작해서 방사능 유출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방사능 계측 장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기기나 모든 장비나 모든 상황에 계측 장비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위를 따지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측 장비는 한국에서 우위가 명확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진이에요. 우진이 국내 유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원자로 내 중성자, 제어봉, 위치, 냉각수, 온도 측정 등을 하고요. 나중엔 모든 로봇들에도 싹 다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이 나오고요. 그리고 플랜트 사업도 합니다. 철강, 공정, 자동화 설비, 각종 설비에 계측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설비 이상의 유무를 조기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장비들이 어디 많이 들어가면 이제 공장 자동화들이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특히나 위험한 곳들의 공장 자동화가 진행될 때 특히나 이런 계측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로봇들에 다 싹 다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그냥 탑재인 원래는 기존의 장비들의 기존적으로 이제 탑재가 됐었는데 이제는 사람은 뭐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확인하면 되는데 로봇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럼 로봇 자체에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능하다면 최대한 이런 센서들이라든가 장치들도 로봇들에 싹 다 탑재되면서 다양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로봇들로 되겠죠. 그래서 플랜트 사업의 매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온도 센서, 계측 장비 사업, 산업용 계측기 그 이외에도 다양한 계측기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화력 발전소 현재 경상정비 용역 뭐 그러면 하고 있고 기록계, 압력계, 유량계, 유량 교정 등 뭐 다양한 뭐 계측기를 싹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도 들어가지만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이제 원자력 발전에서도 거의 독보적인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매출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원자력 관련된 매출 용역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매출은 잘 나가고 있고 원자력 발전에서도 꾸준히 매출이 증가세를 유지했고 증가를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 쪽에서 이제 새롭게 돌아가는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매출이 좀 잘 나고 있어요. 5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47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98억 원으로 달성을 좀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8% 증가한 것이며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가동 확대에 따른 주력 제품 판매량 급증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하고요. 우진이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 중인 논의 계측기, 제어봉, 위치, 전송기 등 원자력 발전소 핵심 계측기 판매가 크게 확대가 되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원전 재가동, 원전 해체에 모두 사용되는 계측기를 판매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재가동을 앞두거나 재가동의 승인을 받은 원자력들이 하나씩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다시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유지 보수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런 계측기를 한번 갈아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매출 증가가 더욱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한국형 SMR 계측기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러면 한국의 이제 SMR 공급망의 핵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거기 뭐 SMR이 들어가는 이제 계측기도 다 만드는 거죠.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의 계측 솔루션 핵심 공급 파트너로 기술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미국에 지금 이제 원전 기자재 수출이 나갈 때 이런 계측기도 함께 수출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ISMR 상용화 후 국내외 원전이 신규로 가동될 때마다 매출이 계단식으로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ISMR은 바로 수출되는 건 좀 바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해외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SMR에 들어가는 계측기에 필요한 계측기를 아마 우진이 공급하는 방향성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SMR 건설이 본격화되면 계측기 수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거 계측기 이거 뭐 수출이 나갈까요? 생각하실 분들이 있죠. 나갑니다. 수상하게 지금 현재 수상하기도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원래 내수가 꾸준히 이어졌었어요. 옛날부터 원자력 사업, 뭐 제품 상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 계측기죠. 매출이 막 엄청나게 해외 쪽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국내가 중심이긴 합니다. 아직도. 근데 최근에 들어보시면 2025년도 3분기, 2024년도 4년도, 2023년도 과거랑 비교해봤을 때 수출이 갑자기 늘어났죠. 없던 수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죠?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신 바와 같이 수출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고요. 온도미 센서, 계측기, 사실 이게 뭐 메인이죠. 역시나 계측기 시장에서 해외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매출이야 뭐 사실 좀 고만고만하고 한계점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지금 이제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3분기에도 매출이 잘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출, 계측기가 해외에 많이 수출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시점이에요.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해외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우상향 차트를 잘 그려가고 있는 게 다른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원전 정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매출이 많이 잘 날 때는 엄청 잘 났다가 못 날 때는 애매하게 나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을 새로 건설하지 않아도 첫 번째 원전 신규 건설에도 당연히 돈을 벌지만 두 번째 원전이 재가동 오래된 것들이 재가동에도 돈을 벌고요. 세 번째는 원전 해체에서도 오히려 계측기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체에서도 돈을 벌다. 기본적으로 돈을 계속해서 버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어서 꾸준한 매출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굉장히 핵심 계측기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서 핵심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은 박스권 하단선 자리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16,000원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께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은 타이밍에서 매수해서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진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 되게 싼 구간은 아니에요. 매출 성장 매력적이고 변수 없게 성장할 것 같아서 주가 차트가 이제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미 우상향 패턴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올라간 만큼 많은 비중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적당한 비중, 일단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 KPS 위주로 비중을 좀 담으시고 일진파워라든가 제가 우진 이런 종목들 추천드리면 여러분께서 비중을 좀 나눠서 소액 정도 나눠서 분산시킨다는 생각으로 공략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재진 제 이름만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설치 버튼 나오면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주식전략실 화면인데요. 급등 추천주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고 자료집 매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곧 여러분들께서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무료 카톡방을 또 오픈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마음에 이번 2026년도 본격적으로 상승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카톡방을 열어서 주도주 종목들 그리고 어떻게 종목들을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의 저점 매집해야 할 만한 타이밍은 언제인지 상세하게 여러분께 브리핑해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받으시고 푸시 버튼까지 잘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전략실 다운로드 받자마자 아마 이제 푸시 설정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푸시 버튼을 설정해 두셔야 여러분께서 나중에 제가 글 올리자마자 다 글 볼 수 있거든요. 항상 제가 자료라든가 시황이라든가 저희 쓸데없는 내용 안 올려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위주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어플리케이션 푸시 버튼 설정하시고 다양한 정보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오늘에 대한 이야기 영상 준비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11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11만 명 기념으로 새로운 자료집도 좀 준비 중이니까 항상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